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역전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역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좋아하는 거는 실적의 성장 폭인데 하이닉스도 내년 기준으로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죠. 28% 성장할 거로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성장률이 반도체주 업황 및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AI는 B2B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꺾일 거냐. 지금 AI 수요가 정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너무 빠르죠. 왜냐면 실적이 피크 찍고 꺾이는 시점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정점이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굳이 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조단위로 투자하는 걸 멈추든지 줄이겠죠. 그 줄이는 시점이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 28년도가 수요의 단기 정점을 찍을 거다.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최소 매년 4조 이상 투자하겠다. 28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1조대 투자로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는 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용 반도체, 아식. 얘네도 언제 꺾이냐고 봐야 되는 거죠. 28년도가 아식은 더 2, 3년? 2년? 2년 정도? 더 뒤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아식은 엔비디아 범용칩보다 뛰어든 시기가 더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약 1년 반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갭이 있으니까 아식 칩이 꺾이는 시점은 2030년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가속기는 범용도 있고 주문용 아식도 있는데 수요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야 너네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거 맞지 않다.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 수요의 정점 찍는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는 시점,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전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HBM 시장 자체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77억 달러 28년 요때가 일단 단기 피크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연평균 60%씩 증가하는데 60%씩 증가를 계속 27년, 28년, 29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 거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 75%인데 이 75%가 언제 줄어들 거냐? 그건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쪽 주문형 아식 반도체가 최소한 현재 엔비디아 75% 나머지 25%인데 이게 일단 내년에 당장 5%에서 한 40%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27년도 정도 되면 40%대에 45%에서 50% 27년에 약 한 절반, 아식 반, 28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반.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60% 점유율을 언제 깨질까? 일단은 내년 되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최소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합산으로 40%는 넘을 것 같거든요. 4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하이닉스 점유율이 55%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칩을 그렇게 계속 30-40% 비싸게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HBM이 원재료 값이랑 3보다 4에서 HBM4를 만드는데 40% 더 비싸게 만들었는데 40% 더 비싸게 못 받으면 하이닉스는 그 마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의 주목받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소한 1년은 HBM 너무 하니까 일반 D램하고 낸드에 자연 감산분이 생겨서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일반 D램과 낸드가 수요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물론 HDD를 최근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엄청나게 사가면서 낸드가 공급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가격 빠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요. 그리고 HBM4에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쓰는 QLC ESSD가 지금 기존의 대체제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CXMT가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DDR5를 빠르게 진입할 줄 알았는데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DDR5도 공급 오버될 줄 알았는데 공급 오버가 안 되고 계속 DDR5도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낸드나 일반 D램이 생각보다 오히려 HBM 때문에 자연 감산분이 생겼는데 중국 진입도 지연되고 하니까 DDR5랑 낸드 쪽의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업황이 내년까지는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낸드가 D램보다 훨씬 더 업황이 나빴는데 낸드가 막 좋아진대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거 보는 거고요. D램 공급 부족이 일반 D램 레거시가 올해도 부족한 현상이 생겼는데 올해보다 훨씬 내년도가 더 부족해진대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D램 캐파에서 HBM 비중이 내년에 35%까지 증가하면 일반 D램 캐파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HBM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틈을 삼성전자가 파고들어서 일반 D램과 낸드를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HBM하고 HBM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HBF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그러니까 고대역폭 낸드라고 보시면 돼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잖아요.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가 이제 27년도부터 양산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래서 일반 D램하고 일반 낸드의 재고가 완전히 정상 재고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일반 D램은 5주 미만, 낸드는 7주 미만.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D램하고 낸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D램과 낸드의 최강자는 삼성전자니까 그 측면도 주가가 삼성전자 역대급 신고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D램과 낸드 업황이 좋으니까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매년 4조씩 적자를 내는 회사였는데 지금 적자가 7천억대까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테슬라 납품을 하는가 필두로 애플의 이미지 센서까지 수주를 받으면서 야 TSMC가 무한정 캐파를 늘릴 수 없으니까 TSMC의 번호표 들고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계속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고 있는데 막말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가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잘 올라오는지 체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진이 좋든 나쁘든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일단은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16조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아식 주문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TSMC만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속도전인데다가 계속 미친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HBM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HBM급을 삼성전자랑 막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SMIC나 이런 데는 삼성전자보다 더 수율이 안 나고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TSMC 못 만드는 거 삼성전자가 가져갈 건데 이번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계속 조 단위의 실적을 깎아먹었던 파운드리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새로 붙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9만원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엄청 좋아진다고 주가에 반영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것까지 반영하면 10만원 넘어가야지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회복되고 있고 HBM은 예상보다는 올해 100% 넘게 성장했는데 그럼 내년에 100% 넘게 성장은 둘째치고 올해 성장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최소한 50% 이상 성장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50%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50% 이상 성장해야지 하이닉스 주가가 설명이 되는데 물론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너무 싸잖아. 8배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8배를 유지하려면 주가 올라온 만큼 실적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지금 HBM밖에 모멘텀이 없잖아요. 일반 D램과 낸드 좋아지면 하이닉스도 수혜받잖아. 맞죠? 수혜를 받지만 훨씬 더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습니다. 그건 팩트니까. 그럼 삼성전자한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죠. 삼성전자 주가 70% 올라오는 동안 하이닉스는 148% 올라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온 측면도 하이닉스 HBM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는데 그 148% 올라온 게 유지되려면 HBM 프리미엄에 대한 거가 계속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계속 65% 70%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거 간당간당하기 전에 HBM 업황이 올해만큼 100%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HBM 100% 성장 못하니까 일반 D램이나 낸드는 더 나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D램이나 낸드는 오히려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증명하고 공급 쇼티지가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들 거고 실적의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단 하이닉스가 계속 HBM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엔비디아에서 HBM4도 계속 싹쓸이 하면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안정적인 거, 조금 더 실적의 어떤 개선폭, 그거는 HBM 쪽보다는 레거시 D램과 낸드 이쪽이 더 현실성이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왜 다이소 가면 저장장치 팔잖아요. 샌디스크라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샌디스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등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D램과 낸드 시장이 좋아질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하이닉스를 외치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TSMC의 캐파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실적 현황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역전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역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 50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6조에서 47조 봤는데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 일단은 현재로서는 50조 4천억, 하이닉스가 50조 2천억, 그래서 약 2천억 정도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당연히 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 실적 나오면 또 달라요. 일단 올해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2조대, 하이닉스가 39조대로 8조 가까이 차이 나면서 하이닉스가 올해까지 실적 역대급으로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가 물론 내년에도 실적이 역대급 좋아지지만 주가가 좋아하는 거는 실적의 성장 폭인데, 하이닉스는 내년 기준으로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도 28% 성장할 거로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성장률이 60%다. 그래서 저는 28% 성장하는 하이닉스보다 60% 실적 성장하는 삼성전자 쪽에 더 주가가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하이닉스가 올해도 35%, 내년에도 22%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6%, 내년에 10% 성장할 거로 보는데,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회복되면요, 저는 삼성전자도 내년에 매출 20% 성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추정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HBM4에서 계속 점유율을 60% 70%를 유지하면 20%대 나올 거고요. 만약에 HBM4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한테 점유율을 급격하게 뺏긴다, 그러면 이 하이닉스 매출 20%, 22% 이거 장담 못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요거 꾸준해요. 그냥 20%에서 25%. 영업이익 올해 84% 늘어나는데 내년에 31%.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 박살났는데 올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750% 흑전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내년에도 36% 개선된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숫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개선되니까 원익 아이패스 주가가 그 실적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동진 세미캠은 안타깝게도 실적 추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식에 오류가 뜨는 거고요. 코미코 올해도 15%, 내년에도 15%, 올해도 영업이익 13%, 내년에 20%, 내년에 영업이익 더 좋아진대요. 요 중간에 솔브레인 올해 10%, 14%, 올해 영업이 오히려 7% 감소하고 내년에 영업이 31% 증가해요. 솔브레인은 근데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전에.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 중에 수익률이 유일하게 좋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솔브레인. 상당히 주가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PSK 여기 있죠. 꾸준히 그냥 10%씩 성장해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 55% 개선됐는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내년에 15% 개선된대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한미반도체가요, 올해 3,800억대에서 내년에 5,500억대, 27년도에 거의 7,000억 영업이익 찍는데요. 주가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 거를 주가에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는 1000억대에서 1900억대, 2500억대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1200억, 1600억, 1900억.
여기도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고요. 한미반도체가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한테 TC본도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비전이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면서 영업이익이 2,000억, 2,800억 나옵니다. 근데 요게 2,000억, 2,800억이 다 그건 아니에요. 다 저희 반도체 장비는 아니고 CCTV 검사 장비 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만 실장, SMT 실장 장비랑 반도체 장비도 올해 영업이익이 이 중에 한 거의 800억 되고 내년에 거의 1,300억, 1,500억 돼요. 그러니까 하나비전도 무섭게 지금 성장하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신규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TC 본더 장비 업그레이드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가장 빨리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원익 IPS 영업이익이 1,000억 사이즈로 올라오고 내년에 1,300억 사이즈까지 커진대요. 솔브레인 올해 영업이익 1,500억대로 줄어들지만 내년에 2,000억대까지 회복이 되고요. TCK가 내년에 1,100억. 숫자가 다 좋아요, 보시면. 유진테크도 내년에 영업이익 1,000억 사이즈까지 올라오고요. 하나마이크론이 내년에 2,0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온대요. 주성엔지니어 아까 주가가 엄청 부진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숫자가 딱 증명합니다. 원래 영업이 970억 찍던 회사가 6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빠져요. 그런데 내년에 1100억대까지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어서 다른 마이크론이나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 주가는 빠졌는데 이렇게 숫자가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서 60%에서 80%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당연히 주가가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코미코 영업이익 사이즈가 1200억에서 1500억 사이즈까지 커져요. 그러면 코미코가 시총상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200% 넘게 올랐는데 시총상이 하나 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도 밑에 있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150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한화비전, DB하이텍, 솔브레인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까지 8개밖에 없어요. 영업이익으로 1,500억 이상 나는 회사가. 그럼 이 중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회사도 몇 개 없죠. 리노공업, 이수페타치스, 한미반도체, HPSP 마진율 55%, 하나비전, 원익아이패스, DB하이텍, TCK, 유진테크 1,000억 넘네요. 내년에. 하나마이크론 2,000억대, 주성엔진이 1,100억대, 코미코 1,500억대. PSK가 내년에 1,000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의 절대 레벨이 1,000억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소재 부품 장비가 있고 전공정, 후공정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숫자가 훨씬 더 좋고요. 그죠?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이 좋았는데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는 전공정이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소재가 뒤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왜? 요새 움직이는 건 소재 부품이 훨씬 많이 움직이거든요. 코미코는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소재단이고요. ISC 소재단이고요. 리노공업 소재단이고요. PSK 장비, SNS텍 소재 장비 둘 다 하고 K스텍 소재 흐름이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단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주가가 더 세구나. 전공정보단 후공정 쪽이 좀 더 셌구나.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는 뭐가 될까? 전공정이 될까? 후공정이 될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될까?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될까? 아니면 소재가 될까? 장비가 될까? 부품이 될까? 그걸 계속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반도체주 일단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냉정하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이제 11만 5천원까지 나왔죠.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의 흐름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상 재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파운드리는 이미 테슬라와 애플 이미지 센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파운드리가 가진 적자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파운드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휴대폰 자체 엑시노스 쓰다가 퀄컴한테 뺏겼다 또 하는데 퀄컴조차도 삼성 파운드리를 못 믿어가지고 TSMC에 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파운드리 추가 고객으로 퀄컴에 대한 확보가 예상이 되고 실제 개선폭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큰 거죠. 왜냐? 일단 내년에 메모리로만 일반 D램하고 일반 낸드가 조금만 회복돼도 메모리만 삼성전자 30조 영업이익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나노, 풀셀프 드라이빙, FSD, 자율주행, AI 도조칩 수주가 그럼 언제 실적 반영되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될 것 같아요. 3나노 1티어, 테슬라 1티어죠. 글로벌 탑티어 고객을 받았으니까 파운드리가 본격 회복
국면에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TSMC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HBM 관련돼서 CXMT가 HBM 개발한다고 막 깜짝깜짝 되니까 오히려 CXMT의 DDR5가 라인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DDR5에 공급이 막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니까 이 DDR5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HBM 관련된 비중이 삼성전자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HBM, 엔비디아 이제 콜 테스트 받았으니까 엔비디아 물량 늘어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막 경쟁시키겠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일반 D램 쪽에서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실적 개선감이 클 것 같고 일반 D램과 낸드의 증가되는 폭이 훨씬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 휴대폰과 가전보다 휴대폰이 중요한데 잘한 것 같아요. 애플보다 빠르게, 아이폰보다 빠르게 폴더블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생각보다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플립하고 폴드가 다 잘 팔리는데 이미 애플이 너무 늦었어요. 애플이 따라오려면 이미 1년 6개월의 격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물량이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죠. 그래서 휴대폰도 최소한 기본 수준만 유지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전기인데요. 삼성 전기는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전류를 고르게 필요한 적재 장소에 분류해준 전류의 저장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MLCC. 그 다음에 칩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기판. 근데 기판 중에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 FC, BGA 기판 모두 업사이클의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AI 서버랑 전장 쪽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AI 서버랑 전장의 매출만 2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조. 그런데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랑 AMD에는 납품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랑 AMD도 엔비디아 따라서 서버의 구성을 렉스케일 구조로 전환하려고 있어요. 이 렉스케일이 뭐냐? 렉스케일은요, 기존의 개별 서버 단위를 하나의 거대한 대규모 컴퓨팅 전체 토탈 유닛처럼 통으로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렉이라는 거는 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저장 장치를 하나의 IT 기기들을 높게 수직으로 올려놓은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저장 장치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로 일렬로 쌓아넣어서 표준화시킨 일종의 표준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버 센터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렉 서버인데 렉스케일 방식인데 렉스케일 방식으로 엔비디아가 쓰니까 AMD나 아마존이나 다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훨씬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렉 전체를 이렇게 높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GPU의 개별 고성능칩이 매우 정밀하게 분배돼야 되고 그러면 전압을 변환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력도 평탄화시켜야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압을 변환시키고 전력을 평탄화시키는 거를 초고정밀 MLCC를 써서 씁니다. 그러니까 초고정밀 MLCC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일반 서버의 13배에 해당되는 거를 AI 서버에 써야 돼요. 13배. 그리고 전장이 많이 쓰인다고 했죠. 자율주행차 레벨 2 쓸 때 일반 자동차의 5배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가 MLCC를 28,000개를 써야 된대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MLCC를 3만 개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폭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무라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말고는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정밀 MLCC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랑 전장 매출만 삼성전기가 2조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아다스, 최첨단 후방 보조 시스템, 차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삼성전기가 일본의 무라타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장 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35%, 27년 기준으로 40%까지 커지면 이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최소 40% 이상 더 비싸요. 그런데 무라타가 45%, 삼성전기가 40%, 양대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40%까지, 45%까지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진이 최소한 27년까지 역대급으로 갱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얘기할 때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만 봤지만 AI 서버에 들어가는 글로벌 탑티어
무라타 당연히 주가 좋죠. 삼성전기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MLCC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싼 AI 서버랑 전장용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집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냐?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팔아도 영업 마진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삼성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삼성전기도 AI 서버 그리고 AI 메가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최대 수혜주다. 삼성전기 전장 고객 중에 BYD가 있습니다. BYD가 유럽에서 잘 팔잖아요? 그럼 삼성전기도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전장과 AI, 빅데이터, AI, 서버 이 모든 수혜를 삼성전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언제든 주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관심 종목으로 꼭 공부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